내 이름은 알렉산드로 시코르스키, 러시아의 과학자다. 내 연구 주제는 우주 개발이다. 1951년 나는 과학자로서 소련의 우주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가가린이 인류 최초의 우주 여행에 성공하기 7년 전의 일이다. 당시 소련 정부는 인간의 우주 여행이 가능한가 아닌가에 대한 검증과 실험을 반복하고 있었다. 무중력, 진공, 방사선이 강한 환경에서 인간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국가의 과학을 한 곳에 모아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스푸트니크 2호라고 하는 우주선 개발이 시작되었다. 유인 비행이 가능한지 검증하기 위해 우주선에는 개를 태우기로 했다. 정부는 우주선에 들개를 태우는 것으로 결정했다. 미국에서는 실험에 원숭이를 사용했지만 원숭이보다 개를 훈련하는 것이 더 간단하다. 그래서 개로 결정되었다. 기다려! 모스크바를 떠도는 들개 중 한 마리의 암컷개를 포획했다. 건강하고 영리한 개로구나. 암컷개에게 라이카라는 이름을 붙이고 우주 개발 시설에서 훈련이 시작되었다. 내가 이끄는 개발팀은 라이카가 우주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생명 유지 장치의 개발을 진행했다. 난방, 생명 모니터 장치, 그리고 산소 순환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라이카가 살아서 돌아오기까지는 아직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나라의 지도층은 갑작스럽게 미사일을 결정했다. 기다려주세요. 아직 개발 중이라고요. 동지, 크루쇼프 가까이 명령일세. 지금 단계에서라면 라이카는 확실히 죽고 만다. 나는 반대했지만 명령은 거둬들여지지 않았다. 소련 지도층은 미국을 앞지르고 공산주의의 우수성을 선언하려는 정치적 이유로 일정을 정한 것이다. 소련은 과학을 위해 생명을 빼앗는 것인가? 동물학대다! 걔는 궤도 위에서 죽을 것이다. 그것을 알게 된 외국에서 비난이 일었다. 영국에서는 소련 대사관에 항의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건 결코 학대가 아니다. 과학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 희생은 인류의 이익이 될 것이다. 지도층은 비난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일정 변경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것은 정치쇼이며 과학 같은 건 두 번째라는 게 드러난 것이다. 우리 과학자들은 무려 남은 4주 동안 우주선을 완성해야 했다. 이런 억지를 부리다니. 어떻게든 라이카를 살려서 복귀시키고 싶은데 하지만 그것은 무리였다. 우주선이 재돌입할 때의 대기 마찰열을 견디는 것도 불가능하다.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실험. 라이카, 좁아서 미안해. 스푸트니크 2호는 세탁기 정도의 크기라서 라이카는 몸을 거의 움직일 수 없다. 싫어하는 기색도 없이 가만히 좁은 공간에 들어가 있는 라이카를 보고 난 너무 괴로웠다. 발사 전날 나는 라이카를 집으로 데리고 왔다. 라이카, 오늘은 마음껏 놀아. 라이카는 아들과 함께 라이카, 귀엽네. 그래. 지구, 아니 라이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부디 즐겁게 보내렴. 다음날 정식 발사일 라이카를 우주선에 태웠다. 절대로 너를 잊지 않을게. 잘가 라이카. 편도 티켓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라이카가 궤도에 올라 먹을 식사에 안락사 약을 섞었다. 적어도 고통받지 말고 잠들어주렴. 카운트다운 실행 중. 데이터 이상. 우주선 상태가 이상합니다. 뭐라고? 발사는 연기되었다. 하지만 라이카는 내리지 못한 채 그대로 대기하게 되었다. 수리가 완료되기까지 3일간 라이카는 러시아의 혹독한 겨울 추위 속에 있었다. 우리는 에어컨으로 따뜻한 공기를 내보내고 먹이를 주었다. 그리고 1957년 11월 3일 스푸트니크 2호는 R7 로켓으로 발사되었다. 발사 순간 우주선 안에 라이카는 심박수가 상승했어요. 보통의 3배예요. 호흡도 비정상적으로 빨라졌어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엄청난 폭발음과 가속도 때문에 라이카는 패닉을 일으킨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가속이 끝나고 무중력 상태가 되었을 즈음 심박수는 안정적으로 돌아왔다. 무중력 공간에서 라이카는 건강히 살아있군. 우주선에서 온 데이터는 라이카가 살아있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우주에서 생물이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이 뉴스는 전 세계로 방송되었다. 대단하구만. 우주에서 생물이 살아있을 수 있다니. 놀라운데? 전 세계가 놀라움을 표했다. 하지만 아니, 역시나 문제가 일어났다. 스푸트니크 2호의 단열재 일부가 파손된 것이다. 우주선 내 온도는 15도에서 41도까지 급상승했다. 데이터는 다시 라이카가 우주선에서 격렬히 몸부림친다고 나타났다. 급조한 우주선이라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우리에게는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 1시간 후 라이카가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데이터는 전달되지 않았다. 힘들었을 라이카, 고마워. 네가 우주 과학 발전을 이루어줬구나. 하지만 구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가린이 역사상 최초의 유인 우주 비행을 완성했다. 모스크바의 군의학연구소에는 인류 역사상 최대급의 위협을 이룬 라이카를 기리는 동상이 세워져 있다.
정부는 비난을 우려해 라이카가 고통받다가 죽었다는 것을 숨겼다. 라이카는 공로자임과 동시에 피해자이기도 하다.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인간이 버그를 일으켜버린 순간의 사건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전 영상들도 꼭 한번 보시길.